니케의 주인공이 겪는 첫 작전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첫 임무는 바로 협동 수색 작전인데요. 이상한 건 수색 좌표를 마리안을 제외하고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죠. 주인공의 직책은 지휘관입니다. 말 그대로 수색 작전을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면 수색 좌표를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는 좌표를 전혀 모르고 있고 오히려 지휘관도 아닌 부대원인 마리안이 작전 투입 직전에 좌표를 입력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상층부는 작전을 제대로 성공시킬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또 다른 의문점은 수송기가 격추된 이유입니다. 사실 수송기가 격추된 이유는 마리안이 수송기에 실려있는 폭탄을 기폭시켰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생기네요. 상식적으로 수색 임무에 폭탄이 왜 필요한 걸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이 두 가지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인공을 납치하거나 혹은 제거하기 위해 방주의 상층부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작전을 설계했다고 말이에요. 주인공 역시 평범한 지휘관이라고 보기엔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니케의 세계관에선 지휘관이 되기 위해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처럼 묘사가 돼요. 하지만 주인공은 방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휘관이 주로 사용하는 장비의 사용법조차도 몰라 시프티에게 지적받습니다. 심지어 너 정말 사관학교를 졸업한 게 맞냐? 라는 질문을 2번이나 듣게 되죠. 이 지점에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첫 번째, 주인공은 특수한 출신으로 사관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휘관이 되었다는 썰입니다. 주인공이 눈사태에 휘말렸을 때 병실에서 한 여자아이와 대화하는 화상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이는 단순히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뇌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곳에 왔다고 말하죠. 같은 병실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인공 역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토커티브는 주인공에게 니케가 너와 함께 있으면 강해지지 않느냐 라고 묻고 주인공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즉 주인공은 평범한 인간과는 달리 니케의 성능을 강화시키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렇다면 사관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휘관이 되었다고 해도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두 번째 가능성은 주인공은 기억소거를 당했다입니다. 작중에서 기억소거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니케들이 단독작전의 벌로 기억소거를 당하기도 하죠. 이 기술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면 주인공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은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 인간에게 기억소거가 불가능하다면 주인공이 애초에 니케에 가까운 존재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라피는 미아라에게 니케들은 자신의 이상을 바탕으로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단순한 인간인 주인공이 주변 니케를 강화시킨다 라고 보기보다는 애초에 주인공이 니케에게 버프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진 니케에 가까운 존재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외에도 의문을 품게 만드는 장면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추락하는 수송기에서 니케도 아닌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라는 발언, 평범한 니케조차 단독 사용이 힘들다는 니케용 대구경 라이플을 다치긴 했지만 인간인 지휘관이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이라면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공격을 받은 뒤 스노우 화이트를 따라 눈밭을 돌파하여 토커티브를 추적하는 장면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주인공이 정말 인간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남성 니케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희귀사례인 주인공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모든 사건을 계획했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수송기에 실린 폭탄 역시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장치였다면 말이 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꾸민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요? 앤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랩처와 내통하는 자가 있으며 그 배신자는 토커티브와 연관되어 있고 방주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진 인물이라고요. 챕터 8 기준으로 방주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지닌 인물은 3대 CEO, 앤더슨, 그리고 애닉입니다. 이 5명 중 1명이 배신자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 앤더슨과 잉그리드는 제외하겠습니다. 이들이 범인이라면 굳이 주인공에게 인류의 배신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주고 특별 기동대라는 권한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슈엔 역시 제외하죠. 범인은 토커티브와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을 하는데 토커티브와 협력한 인물이 토커티브를 찾겠다는 명목으로 신입 지휘관을 40명이나 희생시킬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애닉은 아직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인공에게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명백하게 수상한 인물이 있거든요. 일단 주인공이 북부기지 탈환 임무를 받았을 때 머스탱은 이미 그 작전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임무를 받고 나오자마자 머스탱이 접근해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안 카드 키를 건네죠. 뭐 비밀 작전이라는 언급은 없었기에 작전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 속도가 지나치게 빠릅니다. 마치 주인공을 감시하거나 도청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느껴질 정도죠. 두 번째는 이 카드키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 카드키 덕분에 주인공은 북부기지 내부로 들어가 필그림의 정보가 담긴 지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도는 토커티브에 의해 조작된 정보였고 그 결과 주인공은 토커티브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토커티브는 이미 주인공의 작전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를 역으로 이용한 셈이죠. 즉 배신자와 토커티브는 작전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인공의 작전 정보를 알고 있고 토커티브와 협력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북부 기지를 해킹할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고 함정이 설치된 북부 기지로 들어갈 수 있는 카드키를 제공한 인물. 네, 머스탱입니다. 그는 내통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그를 곧바로 인류의 배신자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하긴 해요. 잉그리디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랩처는 인류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류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인가?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랩처의 목적이 인류 말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인류 말살이 목표라면 굳이 방주 내부에 협력자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인류 문명을 멸망시킨 힘으로 방주를 직접 파괴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인류를 대체하려는 목적이겠죠. 하지만 현재 랩처가 지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취급되는 걸 보면 대부분의 랩처는 지성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인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랩처의 진짜 목적이 인간과 랩처를 융합해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머스탱은 인류를 배신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위해 신인류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머스탱과 같은 생각을 가진 상층부 인물들이 존재한다면 신인류를 만들기 위해 랩처와 협력하는 인간들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겠죠. 조금 더 나아가 상상해본다면 애초에 랩처와의 전쟁 자체가 신인류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실험이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신인류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니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케는 머리만 남아있다면 죽지 않고 각자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절반은 기계이기 때문에 노화조차 거의 없는 인류가 꿈꾸던 블루불사에 가까운 존재거든요. 시프티의 말에 따르면 현재의 방주는 니켈을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방주에서는 그만큼 니켈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전쟁을 거치며 신인류, 즉 니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처음부터 그게 목표였다면? 이렇게 보면 3대 회사 모두 의심스러워지네요. 어쩌면 잉그리드와 슈엔 역시 단순한 CEO일 뿐 회사의 어두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파헤치기 위해 따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 외에도 아직 남아있는 떡밥은 많지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